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현재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강수량은 10에서 50mm 예상되고요. 일부 산지에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산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 다시 맑아지겠고 기온 오늘보다 올라 낮에 2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픈 AI의 새 이미지 생성 기능이 세계적 열풍을 일으켜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 90%는 바로 지브리 변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행 속에 간과되고 있는 초상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이 지난 11일에 개장했습니다. 농민이 직접 재배에 채취한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농업인 새벽시장 현장을 리포터 코너에서 담아봤습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4월 2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2040년까지 상수도 유수율 85% 달성에 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40년까지 5,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월 정수장의 낡은 수도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배수관로도 50km를 교체합니다. 올해 영월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73%입니다. 평창군이 올해 공중보건의사 7명을 배정받아 군내 보건기관에 신규 배치하고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신규 공중보건의사 7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보건의료기관 참관을 마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군내 공중보건의사는 외과의사 10명, 치과의사 3명, 한의사 3명 등 모두 16명이 근무합니다. 원주시가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폭 개선합니다. 원주시는 남원주 초교, 구곡 초교, 동화 초교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며 샘마루 초교, 섬강 초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차량 속도 표시, 보행자 음성 안내 보조 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설치합니다. 또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해 삼육초교 후문 굴다리 진출입구에는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반대편 차량 접근 상황을 알려주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밖에도 원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 교통시설물을 교체하고 승하차 구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 90%는 지브리 변환 사진이죠. 하지만 유행 속에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상권인데요. 관련 내용을 김기현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최근에 오픈 AI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활용해서 자신의 사진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죠. 지브리풍으로 바꾸는 것이 국내외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수집되는 사진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로 많은가요? 요즘은 눈만 뜨면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나 예술작품 창작 영역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생각해 왔었는데요.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추세가 시각 정보 위주로 소통하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브리 이미지를 많이 보셨겠지만 지브리 영상의 언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 동화 같은 풍경, 순수한 감정 이런 것들 담아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예. 이런 지브리풍 사진으로 자신의 일상을 담아서 스스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아쉽지만 모든 회사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많은 사진이 심지어 나의 사진까지도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죠. 유행을 많이 하는 만큼요. 개인정보가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놀이가 된 챗 GPT로 이미지 변환 사진을 무단 활용하는 점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예, 물론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변형하거나 수정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할 겁니다. 예. 문제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인데 이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권한 없는 데이터 사용 자체도 용납될 수 없지만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 정보는 내 신체 그리고 재산과 똑같이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뿐 아니라 챗 GPT가 요즘은 AI 학습에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분석해서 AI 학습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가 염려를 해야 할 문제라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네. 어쩌면 인공지능이랑 사람이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려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조금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 포토샵, 요즘 포샵이라는 줄임말로도 많이 쓰는데 포토샵 프로그램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예. 얼굴 사진에 어떤 여드름이 있거나 매끄럽지 못한 피부를 아주 깔끔하게 바꿔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이 깨끗한 얼굴 부분을 인식해서 깨끗하지 않은 부분을 덮어 씌우는 것인데 단순히 사람이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얼굴을 보고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단위로 쪼개서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단위로 쪼개서 픽셀의 정보를 계산을 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이 픽셀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요즘 스마트폰 사실 때 전면 카메라가 몇백만 화소이다, 몇천만 화소이다라고 얘기할 때 화소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픽셀이 얼마나 상세하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결과가 달라질 텐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학습하고 생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진을 내 스마트폰에 올려놓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면 내 사진에 있는 픽셀 정보까지 접근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걸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린다거나 또는 챗 GPT 같은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을 내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런 고민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포토샵 기능을 이용했었는데 또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다시 지브리 사진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독사진뿐만 아니라 가족 사진도 올리고 친구랑 찍은 추억도 기록하고 싶어서 이제 변환을 해서 사진을 저장하고 어딘가에 올리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함께 찍은 사진을 챗 GPT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지브리 사진을 이제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도 무단으로 올렸다면 당사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예,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면 저작권보다는 초상권, 나의 초상권 침해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을 때, 그 의미가 뭔지, 의도가 뭔지를 좀 해석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함께 찍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겠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네,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그래서 함께 찍은 친구가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이 곧바로 금지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을 당시에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나는 이걸 찍어서 나만 쓸 거야라고 밝히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도 이 사진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묵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명시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 등에 함께 찍은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을 올리거나 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방에게 그런 나의 정보가 공개되는 게 시스템에 미리 명시적으로 나는 이거 같이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뭐 이걸 그 친구가 어떤 동의 없이 올렸는데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뭐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에는 뭐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제 공유해도 된다는 의사가 포함된 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는데도 삭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누군가를 해치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과학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텐데, 나의 초상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우리가 해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권리를 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언론사 기사를 보더라도 사진 밑에 이렇게 캡션을 달아서 무단 전제, 배포 금지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개인 사진을 올릴 때도 워터마크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자가 누구이다 또는 뭐 복사하지 말라 이런 표시를 하거나 밑에 그런 내용을 표시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 사진 변환 이용의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조심성을 갖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나아가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청해 듣겠습니다. 예, 제도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할 의무가 나에게도 있다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장난이나 호기심이었을 수 있지만 내 장난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나만이 아니라 나 그리고 너 우리 모두를 함께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변호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이 지난 4월 11일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업인 새벽시장이 올해로 벌써 31주년을 맞았다고요. 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 우선 농업인 새벽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은 농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1994년 처음 시작됐는데요. 매년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원주교와 봉평교 사이 원주천 둔치에서 농업인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네. 실제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은 매출액과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2년 67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3
2023년에 70억 원, 2024년에 77억 원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38만 명이었던 방문객도 39만 명을 찍고 43만 명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업인 새벽시장이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운영 방향을 소비자 신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새벽시장협의회는 매달 제철 농산물 시식회,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 원산지 단속,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히 회원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도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순번을 정해서 당번제로 교통지도, 시장 안내, 환경 정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해 오면서 소비자의 편의와 환경에 각별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농업인 새벽시장협의회 오석근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새벽시장은 회원들이 전날 수확하고 선별해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싱싱하고 농민이 직접 판매하니까 가격이 착하다는 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협조로 농약 잔류 검사, 원산지 단속 등을 수시로 진행하여 원주 시민이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인 새벽시장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원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올해도 4월 11일 개장하여 12월 10일까지 운영하는 새벽시장을 믿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난 11일이죠. 농업인 새벽시장이 올해도 봄과 함께 문을 열었는데 김소혜 리포터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저는 평일 오전 8시쯤 다녀왔는데요. 네. 이미 다 판매가 되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활발하게 직거래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네. 봄이다 보니까 역시 봄나물이 많았는데요. 이외에도 배추, 파, 버섯, 젓갈 등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예. 올해는 원주 17개 읍면동에서 239명의 농민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철 농산물도 매번 다르니까 달마다 시장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두릅을 샀는데요. 그런데 덤으로 덤 주시고 그쵸. 감자도 한 5-6개 주셨어요. 야. 이런 맛에 새벽시장을 찾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정말 정도 흘러넘치고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 새벽시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매일 원주천 둔치에서 열리는 새벽시장. 올해에는 월별, 분기별 이벤트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들려보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로 20년째 장사하고 계신 농업인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새벽시장 나온 지 한 20년 넘어요. 저희 지금 계절 농산물 드릅도 산에 있는 거 따고 그다음에 쪽파, 감자, 검정콩, 서리태 작년에 농사진 거 이렇게 팔고 있고 주말에는 좀 더 빨리 나오고 평일 같은 경우는 5시에 나올 때도 있고요. 신선함. 여기는 새벽시장은 전날에 따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신선함. 저희가 정말 진짜 정성 들여서 농사 짓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전날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나하나 뭐 다들 다 그러시겠지만 정성해서 한 땀 한 땀 약도 안 치고 하시니까 오세요. 좋은 물건 많습니다. 농업인 새벽시장이 벌써 31주년을 맞았는데요. 올해도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로 활발한 직거래 장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자, 원주 기업도시에 들어설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려서 공사가 중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 3곳 중 한 곳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지난달부터 공사가 멈췄습니다. 해당 시공사가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채권 압류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3곳의 정산이 마무리돼야 공사가 재개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재 공정률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공 시기도 당초 지난해 7월에서 올해 말로 미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합체육센터는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건립될 예정일까요? 네, 원주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을 책임질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는 지정면 가곡리 샌마루 초교 인근에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연면적 4,764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됩니다. 예. 내부에는 수영장과 체력 단련실, 그리고 육아시설 등을 갖춥니다. 앞서 지난 2023년 동남부 복합체육센터가 잇따라 완공됐으며 북부권은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기존부터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인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센터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 주민 박모 씨는 현재 기업도시에는 수영장은 아예 없을 뿐더러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그나마 있는 시설도 동호인들로 예약이 차 일반인은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뿐 아니라 축구장 등 종목별 체육시설을 건립해 주민과 산업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원주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원주시가 만두축제에 이어서 라면축제도 개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요? 네, 만두에 이어 라면이 원주 경제 살리기에 구원투수로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지난주 올해 첫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회를 열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오는 9월 원주 라면축제 개최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면서 지역 내 대표 향토 기업인 삼양식품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원주 만두축제와 함께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기폭제로 삼겠다는 법안입니다. 여기에 댄싱 카니발과 밤길의 은행나무 축제 등 다양한 축제 행사를 접목한 소비 증진에도 매진합니다. 보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 추가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보고회에서는 단기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 재검토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달부터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날 운영 횟수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했습니다. 또 사업소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동네 식당 및 상가 이용의 날을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전 직원이 숨은 영세 식당을 발굴하는 원주 맛탐험 이벤트와 오는 7월 실시하는 원주 팡팡 세일 페스타를 통해 상권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또 민간 협력의 상생 배달앱 활성화에도 매진할 예정입니다. 예, 만두축제에 이어서 원주 라면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마을 단위로 LPG 배관망을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환경 이용을 개선한다고요? 네, 횡성군의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이 구축됩니다. 횡성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요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횡성군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에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고 가구별 배관을 연결해 마을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요조사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탱크가 설치될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더해 부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30세대 이상이 거주해야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9일까지 읍면 이장회의 때 사업 설명회를 완료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 적합성 검토 후 강원특별자치도와 산업자원통상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선정되는 전체 사업비의 90%가 지원됩니다. 예. 횡성 소식이었고 끝으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군 영월읍이 동네 상권발전소 지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요? 네, 영월군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형 상권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영월군은 영월읍 덕보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주 밝혔는데요. 이번 선정으로 영월역과 오일장을 중심으로
총 11만 5,700제곱미터 규모의 지속 가능한 자생형 상권 구조를 마련합니다. 또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 주식회사 휘영과 등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특화 로컬 브랜드 상품 발굴과 같은 덕보리 상권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예, 또 상권 활성화에 더해서 관광객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